자, 다음은 6번 주제입니다. 6번. 오실로스코프 상에, 코프에 있는, 오실로스코프에 있는 화면상에 이렇게 생긴 파란색, 빨간색 두 가지의 파형이 나왔다고 합시다. 자, 이 파형을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노브가 5ms per div였다. 이때 주기와 주파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수평 노브. 수평이라는 건 가로를 얘기하죠. 수평 노브가 5ms 이거다 라고 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 한 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수평 한 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몇이다? 5ms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주기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구해볼까요? 빨간색으로 구해볼까요? 파란색이 지금 채널 1의 파형인데, 파란색과 빨간색은 사실 주파수와 주기가 동일한 파형입니다. 왜냐면 간격이 똑같기 때문이죠. 일단 파란색을 가지고 구해볼게요. 자, 파란색의 주기가 일단 파형 모양으로서 주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일단 규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0이죠. 자, 여기서 출발을 하면 주기가 자, 요렇게 증가했다가 왔다가 하나의 사이클은 어디까지다? 네, 여기까지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지점, 요만큼,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파형의 주기 t가 되겠습니다. 자, t는 그러면 몇 칸입니까? 몇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입니다. 자, 6칸인데 한 칸당 5ms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30ms이 됩니다. 자, 30ms는 뭐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한 건 주기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주파수를 구해볼까요? 자, 주파수는 30ms 분의 1로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요. 자, 요거 계산을 다른 노트에서 한번 하고 올게요. 자, 여기서 한번 주파수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기 t가 무엇이었죠? 30ms이었어요. 그러면은 주파수 F는 t분의 1이니까 30ms 분의 1이 됩니다. 자, 식에다가 계속 단위를 계속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밀리라는 게 세컨드, 요것만 하나의 단위죠.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밀리라는 거는 사실 단위와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얘는 단위가 아닙니다. 밀리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숫자입니다. 숫자. 미터법 접두어라고 해서 단위와 함께 쓰이는 숫자입니다. 단위를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말하고 쓰고 하기 위해서 미터법 접두어라는 걸 쓰는데, 그 미터법 접두어 밀리, 그거에 해당됩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산할 때 30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을 해야 제대로 된 계산이 됩니다. 자, 요거를요 30하고 30분의 2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로 나눠서 계산하겠습니다. 30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로 나눠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요,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거 30분의 1은 그대로 있는데, 자,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은 뭐와 같습니까? 마이너스 3승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승을 뒤집어라. 그러니까 10의 3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의 3승은 킬로잖아요. 그래서 30분의 1 킬로 주파수니까 헤르츠라는 단위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30분의 1이라는 거는 1 나누기 30을 얘기하죠. 자, 1을 우리 30으로 나눠볼까요? 1 안에 30이 없습니다. 점을 찍습니다. 0 하나 찍고, 자, 10 안에도 30이 없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 쓰고 0 하나를 또 씁니다. 그 다음에 100 안에는 30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0.03. 그래서 3, 3은 9, 90이 됩니다. 그럼 1, 0이 남고 10 안에 30이 또 없으므로 0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러면 또 3이 되고 또 90이 되고 100이 되고 쭉 이어져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다? 0.1
0.0333 쭉 가는 킬로헤르츠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킬로라는 거를 밖으로 빼서 이 0.033과 함께 계산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0.033 킬로헤르츠라고 해도 되지만 킬로를 밖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0.0333 곱하기 10의 3승 헤르츠가 됩니다. 킬로를 그냥 단순히 밖으로 뺀 것 뿐이에요. 자, 10의 3승이 없어지면서 소수점이 하나, 둘, 세 칸 뒤로 가게 되면 답은 33.3 뭐가 된다? 헤르츠가 된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어차피 미터법 적두어는 숫자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함이니까 0.0333kHz보다는 33.3Hz라는 게 훨씬 간단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이때 주파수는 그래서 답은 33.3 몇이 나온다? 헤르츠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푸는 정규회로 문제 중에서 가장 그래도 조금 제일 복잡한 그런 계산이 아닐까 합니다. 자, 두 번째 네모칸을 보세요. 이번에는 수직 노브입니다. 수직. 방금은 수평을 했었고요. 자, 수직은 주황색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수직이라는 건 수직 한 칸을 얘기합니다. 수직 노브가 몇 볼트다? 요 한 칸이 10볼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두 파형의 최대값과 시료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 채널 1과 채널 2의 최대값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채널 1은 파란색 요거고요. 요 지점이고요. 최대값. 채널 2의 최대값은 어디? 여기 지점입니다. 자, 채널 1의 최대값은 몇 칸? 하나, 둘, 세 칸이고요. 그렇죠? 채널 2는요? 하나, 둘, 두 칸입니다. 그래서 채널 2의 최대값은 한 칸당 10인데 그게 두 칸이니까 20볼트가 되고요. 채널 1의 최대값은 한 칸당 10인데 세 칸이니까 몇 볼트? 30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시료값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최대값 30에다가 곱하기 얼마? 0.707을 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채널 2의 시료값은 최대값 20에다가 곱하기 0.707을 한 값이 되겠죠. 자, 30에다 707 곱한 거, 20에다 0.707 곱한 거, 이거는 뭐 굳이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교류 부분이 어렵긴 합니다. 교류 부분이 어렵긴 하지만 반복해서 듣고 하다가 보면은 교과서도 참고하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해가 되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한 번 들었다고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한 번 들었을 때 쉽게 다가오지만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거는 한 번 들었을 때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들었는데 쉬운 거면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려면 어찌됐든 어려운 과정, 생소한 과정을 한 번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뒷장을 넘어갈게요. 뒷장에 가보면 자, 교류파형이 나오고 위상차라는 게 나옵니다. 자, 교류파형이 지금 파란색이 V1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V2인데 V1은 정확히 0.1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V2는 시작을 여기서부터 했어요. 자, 사실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다라는 그런 거를 뭐 표현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여기 시작 지점을 잘 보세요. 여기 시작하는 지점 0에서부터 크기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이 지점을 살펴보면 V1은 정확히 0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V2는 그거보다 요만큼 차이가 나게 그 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V2 파형을 V1에 비해서 위상이 뒤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자, V1 파형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 세팅의 파형이고요. V1은 sin 오메가 t라고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1은 sin 오메가 t라고 표현할 때 V2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써볼게요. V2는 sin 괄호 열고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세타, 뒤지니까요. 뒤지니까 더 늦게 시작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갑니다. 이때의 이 위상차만큼을 세타라고 합니다. 세타.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 최대값 지점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지점이니까 2분의 파이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뒤지는 파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아래 있는 그림을 보시면 동상전압과 전류입니다. 자 아래 있는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파형이 V 전압, 빨간색 파형이 I 전류입니다. 자, 크기는 다르지만 지금 현재 위상이 똑같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위상이 같습니다. 주파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위상이 같은 파형을 뭐라고 하느냐? 동상이라고 합니다. 위상이 같은 파형을 동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볼게요. 문제를 봤더니 VM 저쪽에 써 있습니다. VM 사인 괄호 열고 오메가 t 플러스 30도라는 파형과 i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0도의 위상차를 구하시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원래 기본 파형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면 마이너스 60은 이 파형보다 얼마만큼? 60도만큼.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60도면 한 요만큼 뒤진 파형입니다. 빨간색 파형이 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그려볼게요. 플러스 30은 마이너스 60은 뒤지었으면 플러스 30은 앞섰다고 말할 수 있겠지. 앞서서 나온 거야. 요렇게 오케이? 요 파형을 뭐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앞선 파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파형과 두 파형의 위상차, 차라는 것은 차이를 얘기하죠. 두 파형의 차이를 구하여라 입니다. 자,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뭐 VM이니 IM이니 사인이니 오메가 T니 생소한 것들이 나오지만 위상차를 따질 때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30 오메가 T 다음에 나오는 거 각도 요게 위상차니까요. 마이너스 60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위상차라는 건 차 빼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플러스 30 차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위상차는 몇 도가 난다? 90도가 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위상차 자리에 90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라디안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2분의 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류 회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마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실습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쉽게 갈 수 있겠죠. 자, 8번 실습 회로. 회로가 하나 우리가 납땜했던 회로가 하나가 나옵니다. 8핀짜리 IC를 포함한 회로가 하나 나오죠. 자, 이 회로의 명칭을 알아야 됩니다. 얘는 NeOOO가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어떤 교류 파형을 만들어내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의 명칭은 비트 발진기입니다. 발진기입니다. 자, 회로의 동작 어떻게 됐었죠? 자,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LED가 일단 자, 여기는 LED 자, 여기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인가를 하면 LED가 일단 깜빡입니다. 그런데 깜빡이고 있을 때 여기 VR, 가변 저항이죠. 요 모양, 가변 저항이죠. 이 가변 저항을 띠디디디 돌리면 LED의 밝기의 속도가 조절된다? 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 프린트에는 틀린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수업을 잘 듣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밝기의 속도가 조절되는 것이 아니고 밝기가 아니고 무슨 속도? 깜빡이는 속도. 깜빡이는 속도가 조절이 됐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자, 푸시 버튼 스위치가 하나 있었어요. 이 스위치를 꾹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됐어요? LED가? 네, 꺼졌습니다. 오프 됐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스위치에서
손을 떼는 순간 다시 LED가 깜빡이기 시작했죠. 왜냐? 스위치는 4번 핀. 자, NE555의 4번 핀은 리셋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셋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에 4번 핀에 전기가 들어오면 NE555가 잠시 꺼집니다.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동작이 됐었고요. 자, 여기 보면 부품값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갈검 죽음의 색띠를 가지는 저항은 누구냐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 갈검 죽음. 자, 검갈빨주노 녹파보세힘 생각나십니까? 갈빨주노.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갈빨주노 녹파보세힘 외우셨어요? 이제는 진짜 외우셔야 돼요. 검정색이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4, 5, 6, 7, 8, 9를 의미하게 되지요. 자, 검갈빨주노 녹파보의 힘을 입으로 중얼중얼 잘 외우다가 시험지 한 켠에다가 이렇게 쓰고 하면은 훨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예전에 시험 볼 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 어찌됐든 검갈빨주노 녹파보의 힘은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갈색이 나타내는 숫자 몇? 갈색은 1입니다. 검정색은 어딨죠? 0이네요. 자, 주황색은 3인데 이 세 번째는 그냥 나열하지 않고 10의 3승 요 자리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금색은 오차를 얘기하기 때문에 저항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10의 3승은 통째로 킬로라고 미터법 접두어로 표현을 하면 되니까요. 10 단위는 킬로옴의 저항이 됩니다. 자, 10킬로옴을 위에 있는 회로에서 찾으면 됩니다. 누구누구 있어요? R1 10kg, 그 다음에 R3 10kg. 이 두 개가 있겠죠. 자, R1과 R3 자리에는 갈검, 죽음, 색띠를 가진 저항을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마일러 콘덴서의 실제 표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일러 콘덴서 104는 몇이다? 우리 했었죠. 암기하라고 했었죠. 0.1 마이크로페럿이다. 암기하라고 했었어요. 자, 0.1 마이크로페럿이 104다. 0.1 마이크로페럿 마일러 콘덴서 자리에는 104라고 표기된 걸 쓴다. 자, 요거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104를 저항이랑 비슷합니다. 1하고 0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 4는 어디에다 올려요? 10의 승수 자리에 올립니다. 그런데 콘덴서의 경우에는 기본 단위가 뭐다? 피코 페럿이다. 자, 피코라는 거는 페럿만 단위고요. 피코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숫자다라는 거. 자,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요. 10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자, 얘를 또 다시 써보면 10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왜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왜냐하면 보통 콘덴서는요. 마이크로페럿 단위로 나타냅니다. 여기 봐봐. 0.1 마이크로페럿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을 10의 6승 곱하기 10의 6승으로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나누는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 뒤에 있는 거 하나는 뭘로 쓴다 나중에? 마이크로로 단위와 함께 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계산하면 돼요? 앞에 3개 요만큼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1이 생략된 거니까요. 1 더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얘는 파란색 물결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승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승은 소수점 아래로 한 자리니까 0.1 단위는 마이크로페럿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실습할 때는 0.1 마이크로페럿은 104다 외우면 되지만 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래 거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계산해 볼게요. 이번엔 두 번째니까 조금 빠르게 계산할게요. 자, 2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얘는 22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얘는 마이크로로 나중에 뺄 거니까 앞에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얘는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두 개 하면 3승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로 세 자리인데 2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세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하고 소수점을 찍습니다. 0.022 마이크로페럿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은 소자에 대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회로도에 나오는 소자의 실제 모습이 지금 사진상으로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자, 첫 번째, 얘 누굽니까? 예, 자세히 보면 어쩌고저쩌고 갑도 쓰여져 있고요. 다리가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기네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원통의 한쪽에는 짧은 다리 쪽에는 마이너스라는 표시도 있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주의해야 하는 무슨 콘덴서? 전해 콘덴서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거는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푸시라는 거는 누른다라는 영어 단어죠. 푸시 버튼. 버튼을 누르는 스위치다 라는 뜻이에요.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고 버튼 누르는 이 버튼에서 손을 떼면 연결이 안 되는 거겠죠. 다리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4개짜리가 있는데 4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습니다. 극성이 있다 없다? 극성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저항이 나오고 있고요. 얘도 극성은 없습니다. 저항은 색띠로 표현이 된다는 점. 자, 요거 색띠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갈, 검, 빨, 금이네요. 금색은 보이십니까? 자, 갈검, 빨,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5차고요. 갈검, 빨만 가지고 계산을 해볼까요? 갈색은 1, 검은 0 곱하기 10의 몇 승? 빨간색 2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총 여기 1이 생략된 거니까 10의 3승 5입니다. 다시 말하면 1 몇 킬로 헤르츠 아니죠. 헤르츠라니요? 네, 헤르츠가 아닙니다. 미쳤습니다. 자, 1킬로 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갈검빨 1kg, 갈검주는 10kg. 아까 갈검주 나왔었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요거는 저항은 저항인데 다리가 3개입니다. 다리가 3개인 이 저항은 회로도 상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있고요. 다리는 요게 하나, 요게 하나, 요게 하나 3개인 이 친구의 이름은 가변 저항입니다. 가변이란 말은 변하는 게 가능하다. 가변 저항, 저항값을 조절할 수 있는 소자입니다. 자, 여기 자리에 들어갔었죠. 여기 자리에 들어가서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를 넣을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넣어서 돌리면 저항값이 조절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그림 104라고 적혀 있죠. 104 보이시나요? 자, 얘는 마일로 콘덴서 아니고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역시나 극성은 없습니다. 콘덴서의 종류가 3개가 있는데 얘도 극성이 없는 거고요. 마일로 콘덴서와 표기 방법도 똑같습니다. 104라고 써 있으니까 몇 페럿? 네, 0.1 마이크로 페럿짜리 콘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IC가 남았습니다. 자, IC는 1번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이놈을 IC라고 부릅니다. 직접 회로 IC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작은 어떤 회로를 압축시켜서 부품화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NeOO라는 이 IC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이 모습이 실제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 두 가지 모습이 어디에서의 모습이다? 패턴도에서의 모습이다. 즉 무슨 모양이다? 납땜할 때의 모양이다 라는 얘기예요. 납땜 모양, 납땜하는 모양입니다. 자, 1번을 찾을게요. 1번. 자, 1번을 중요합니다. 자, 1번을 찾으려면 일단 이 NEO라는 글씨를 잘 보이게 내 쪽에서 잘 보이게 놓으면 홈이 어디로 간다? 여기 보면 반달 모양의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얘를 왼쪽에 놨을 때 왼쪽 아래쪽이 1번 다리가 됩니다. 약속입니다. 얘가 1번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다리 2번, 얘 3번, 얘 4번. 자, 반대편에서 4번에 바로 마주보고 있는 게 5번. 지금 사진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핀들이 있겠죠. 7번, 마지막 다리가 8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데 납땜을 하려면 얘를 기판에 꽂은 다음에 기판의 구멍들 사이로 다리를 쑥쑥쑥 집어넣은 다음에 뒤집어야 납땜이 되잖아요. 자, 뒤집었을 때 1번이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 자, 종이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종이 아무거나 국 찢으셔가지고 집에서 자, 1번이라고 표현을 하고 IC 하나 그려놓고 왼쪽 홈 그려놓고 홈 반달 모양 홈 그려놓고 홈 패인 거 왼쪽 아래를 1번으로 두고 그거를 뒤집어 보세요. 그 1번이 위 아래로 뒤집으면 홈은 왼쪽에 그대로 있게 되고 1번은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좌우로 뒤집으면요. 왼쪽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홈이 얘를 오른쪽으로 뒤집으면요. 홈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에 있던 게. 대신 1번은 그 오른쪽 아래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1번만 찾으면 2번, 3번, 4번, 5, 6, 7, 8번은 한 바퀴를 돌리면 되니까요. 얘도 1번만 찾으면 2, 3, 4, 5, 6, 7, 8은 한 바퀴 돌리면 되니까 1번만 찾으면 나머지 번호는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찾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보기가 5개잖아요. 보기가 5개고 8핀짜리 IC만 있는 게 아니고 14핀이나 16핀짜리 IC도 있습니다. 하지만 1번을 찾는 것은 동일합니다. 약속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자, 홈이 위로 갔다. 납땜 면에서 봤을 때 어디가 1번일까요? 홈이 위로 갔다고 하면 어디가 1번일까요? 네. 홈이 얘를 시험지를 돌리면 돼요. 얘를 왼쪽에 놨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아래쪽에 1번이지만 납땜 면에서는 요 놈이 1번입니다. 오케이? 요 놈이 1번입니다. 네모 색칠한 거. 자, 홈을 아래쪽에 놓고 이렇게 했다고 치면 자, 어디가 1번이죠? 네. 요 놈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4가지 방향으로 IC를 배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1번이 어딘지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실제와 반대로 가야 됩니다. 홈을 왼쪽에 놨다고 생각하면 위쪽이 1번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시험지를 이렇게 90도로 돌려가면서 1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이게 필기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 필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PDF로 저장을 해서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종이 프린트 나눠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공부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시험 공부하는 주간이고 시험 정리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실시간 수업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11월 30일 월요일 날은 실시간 수업은 없습니다. 실시간 수업은 없고 2, 3교시 아니지 3, 4교시, 5, 6, 7교시 두 가지로 나눠서 동영상 2편을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를 하시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단톡방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답변을 할 수도 있고요. 아는 친구가 답변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단톡방을 잘 활용하고 온라인 수업을 잘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시고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